서울의 평범한 한 빌라촌. 신축 빌라의 저렴한 가격 덕분에 신혼부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데요. 이곳이 전쟁터로 변한 건 지난 4월부터입니다. 이분이 계시기 전에는 문제는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주차 문제? 네. 서로 양보하며 아무 문제 없이 지냈던 주민들. 그런데 고급 외제차와 함께 등장한 한 남자. 뭐 쓰레빠도 뭐 그랬나? 다 어려도 발전하는 명품. 명품에 비싼 외제차까지 뭐든지 고급이지만 주차 실력과 매너는 엉망이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조금만 똑바로 대줘도 다른 분들 출근하는데 지장을 주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어떻게 하면은 이 차를 못 나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이 차량까지 못 나가게 할까? 여기 보시면 일부러 못 나오게 하는 건가 할 정도로 이상하게 되는 건 기본이고 막아요. 그리고 전화를 안 받아요. 네? 뒤에도 주차 공간이 있는데 굳이. 주차장 한가운데 떡하니 막아버리는데요. 왜 저러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밀리지도 않은 상태로 돼 있어서 시작은 그냥 냅두는 거예요. 남들 나가든 말든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오전엔 난리가 나겠네요. 출근 시간 좀 급박한데 아니 출근 시간에. 계속 이제 택시를 타고 가고 3일 정도. 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을 했고요. 연락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안 받을 걸 알고. 웬만하면 걸어가자. 버스 타고 가자. 아이고 차가 저기 있는데.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항상 주체 문제에 맨날 부딪히고 하면은 이 자리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주차하는 게 좀 두렵다. 저희가 저희 차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게 저희의 바람일 뿐이. 맨 처음부터 계속 지정 주차를 달라는 얘기를. 지정 주차를 하는. 네네. 자기 차는 뭐 문이 2개밖에 없어가지고 문 열기가 힘드니까. 남자는 자신만의 주차 공간을 요구했다는데요. 차 문짝이 2짝밖에 없어요, 스포츠카라. 그래서 문짝이 길어서 배터리가? 네. 그래서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양보를 안 하잖아요, 씨. 본인의 차는 문이 2개고 길기 때문에 넉넉한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정 주차 요구를 거절하자 행패는 더 심해졌답니다. 디스커. 차가 한 대에서 넉 대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다 갑질남의 차들인 거죠? 갑질남과 주민들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증거 확보를 위해 가지고 전 CCTV를 다 뽑았습니다. 이건 차를 똑바로 댔죠. 모처럼 제대로 주차한 차를 다시 빼는 갑질남. 여기 주차를 삐딱하게 합니다. 왜요? 잘 되어져 있었는데. 아니 저러면 뒤에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정말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차량을 잘 대나 싶더니 바퀴를 일부러 오른쪽으로 다 틀어서 부자리를 먹었거든요. 동의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외부 차량 주차하지 말라고. 본인이 이렇게 다 찢어서 주차된 차량을 밖으로 가져나가는데요. 직후에 벤트가 들어옵니다. 주차 공간이 남아도 주차장 한가운데를 떡하니 막아버립니다.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게 고의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주차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 앞으로 이동시켜서 주차를 합니다. 뒤에 다른 차들이 못 나가게 주차합니다. 차량 2대로 아예 차들이 옴짝달싹 못하게 막아버리는데요. 진짜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뜻대로 주차가 잘 됐는지 뻔뻔하게 확인까지 합니다. 참 부지런하네요. 새벽에 이렇게 주차를 하는 바람에 출근을 아침에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너무 화가 날 것 같은데요. 한참이 지난 저녁 6시에야 다시 나타난 남자는 혹여 자신의 고급차가 해코지를 당한 건 아닌지 살펴보는데요. 아니 자기 차는 엄청 중요하게 여기시네요. 신고나 이런 것들은 해보셨어요? 경찰분들이 오셔서 확인해 주시더니 여기는 사유지라서 자기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 경찰에 신고를 해봐도 답답한 상황. 결국 경고성 벽보로 뜻을 전한 주민들. 그거를 보고 나서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벽보를 본 후
남자는 더 거칠게 주민들을 위협했다는데요. 애도 좋게 말할 때 차 빼라. 이 어디서 대가리 피도한 말 같은 새끼가 사람을 진짜 열받게 하네 이 새끼는. 제가 이웃 사람들한테 피해준 적 있냐고요. 주차 문제 빼고. 저 인생 진짜 같이 사는 새끼예요. 남들이 안 건드리면 저도 안 건드려요. 같은 새끼들 진짜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저도 그냥 깜깜하고 싶어요 그냥. 저 분노조절장애 있어요. 장애인이에요 진짜. 그 새끼 전화라고 하세요. 제가 무슨 뭐 산다고 제가 의심된 적 있어요? 그날 이후 그의 행동은 더욱 기이해졌습니다. 각종 안내문을 훼손하는가 하면 불쾌한 흔적도 발견됐는데요. 이쪽 보시면은 침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네. 엘리베이터 안 곳곳에 뱉은 듯한 침 얼룩과 망가진 손세정제. 아이고. 그 뒤로 교체는 하셨어요? 교체해도 또 똑같은 짓을 벌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현재는 아마 세정제를 쓰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클락션을 지속적으로 울리면서 빵빵빵빵도 아니고 네. 빵. 새벽에 그리고 그날 이거 귀신 소리 들어온 날. 귀신 소리? 네. 방에서 찍은 건데. 아이고 아이고. 아, 새벽 2시에. 이 소리가 실제 빌라 밖에서 촬영했을 당시에 들린 소음입니다. 이야. 결국 참다 못해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데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가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 자기는 노래를 듣고 싶어가지고 노래 듣는 거 자기 걸리지 않냐. 할 말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날은 6시 넘어서까지 그러는 바람에 이날은 소음이 계속 지속돼 경찰이 3번이나 출동했다고 하는데요. 자다가 깨버리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럼요. 항상 시작은 새벽 2시 정도에 시작이 항상 하더라고요. 잠을 항상도 못 자고 출근했었거든요. 아이고야. 이야기를 해보시려고 좀 하신 적이 있으세요? 위협적으로.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인 건 아는 게 뭐 여기 앞에 초등학교 그 보안관 할아버지랑도 막 쌍욕하면서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주민들의 말문을 막히게 한 결정적 사건이 있었답니다. 그게 여자친구가 되더라고. 벤츠를 경문에 갈았다 찔러서 되더라고. 아니, 여자친구까지 주차를 이상하게 하네요? 아이들이 하교할 시간이라 차를 빼달라고 했다는 학교 보안관. 아저씨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치워주세요. 그랬더니 빼주면 될 거냐. 그러면서 벤츠 사람 그 애한테 전화를 했는가 봐. 그쪽 집 앞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이래 씨 죽여버린다고. 응? 나를 이렇게 계속 치는 거야. 예? 지켜본 애들도 모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답니다. 너무 심한데 저 새끼 너무 심한데 해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전화 신고하고 사람들 이렇게 녹음하고 조정에 녹음을 켜놓은 거고. 차를 빼면 되잖아. 야, 차 빼달라고 했어. 아, 그냥 잡숴봐, 개 얘기 좀 하게. 야, 그만하라고, 임마. 임마? 그만하라고, 임마. 너 몇 살 먹었어? 나 21 안 먹었어. 21이는데 그러니까 사람답게 있으라고, 임마. 임마? 너는 애기도 없냐? 있어, 넌 애비 돌아가셨냐? 뺀다 했잖아, 개. 저기 한테 저거 안 보이세요? 아니, 부대를 내가 아니, 할 거 아니야. 학교에 당연히. 어른한테 이런 하면 안 되고. 프로 새끼야. 누같이 하는. 오리 축구는 이렇게 개 그런 시키 뭐 빨리 쓰면 되신데 자녀분들은 이 얘기 들으셨어요? 어떻게 얘기해요 쪽팔려. 제가 이제 군대 생활 어깨 피고 되는 사람이 응? 젊은 애한테 모욕당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나 못하지. 그러니까 쏙빼기 힘들지. 그런데 경찰이 오자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남자. 그날 다음부터는 남편한테 이제 주차장 다 와가니까 내려오라고 해서 없는 날을 데리러 하나하나씩 불만을 표출할 때마다 점점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신경 쓰는 게 가족인 거죠. 가족들에게 혹시 화가 미치진 않을까? 주민들은 점점 주차 갑질남을 두려워하게 됐다는데요. 평화로웠던 빌라는 8개월 만에 그의 무법지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얘기하다가 아 그러면 이걸 좀 알려보자 외부에. 최후의 수단으로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한 주민들. 게시물은 순식간에 조회수가 올랐고 사람들은 공분했습니다. 이중주차에 연락 두절까지. 사건이 뉴스에까지 보도되자 주차 갑질남의 협박은 극에 달했는데요.
변호사를 선임했고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는 남자. 입주민들도 다 그냥 신고해버리겠다고 한 거죠. 명예훼손으로. 정말 그는 조금의 미안한 마음도 없는 걸까요? 그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집에 있을까요? 아니 아예 아무 소리도 안 해. 아예. 평소 그가 머무는 시간대인데도 아무 인기척이 없는 집안. 오른쪽 위에 지금 불 꺼진 거지? 네. 저렇게 생활할 수는 없을 거잖아. 없는 척하고. 아니 핸드폰이라도 보면 빛이 나올 텐데 전혀 안 나오는 거 봐서는 뭐 이쪽은 아예 탁하면 아예 안 보이는데. 이대로 그를 만날 수 없는 걸까요? 그런데 다음 날 여보세요? 네? 지금 가해차주 집집마다 벨nu르고 다닌다고 합니다. 갑질 사건이 화제가 된 이후 모습을 감췄던 남자가 주민들을 찾은 겁니다. 혹시 해코지를 하러 온 건 아닐까 급히 빌라를 찾은 제작진. 그런데 그는 우리가 예상했던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말씀하시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작진에게 먼저 취재에 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차는 지금 어디 내놓으셨어요? 그럼? 차 팔려고 내놨습니다. 지금 오늘은 뭐 타고 오셨어요? 택시 타고 왔습니다. 벤츠를 팔았다고요? 네, 팔려고 지금 내놨습니다. 자숙하고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반성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후회하는 것도 바보스럽지만 또 이런 주차 문제 하나로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해를 끼친 것 같아서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모든 걸 말씀드리고. 이게 항상 저기 완전 이게 튀어나오고 이렇게 대놓고 근데 이제 편한 주차는 잘 못하는데 이게 약간 삐져나온 거는 정말 제가 진심으로 그거는 일부러 된 게 아니라 제가 운전 미숙 때문에 완전 미숙으로요? 앞에 머리 넣는 것만 제가 잘 못해서. 그래도 벤츠 정도 타려면은 좀 운전을 잘 연습을 하셔야 되겠네요.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나력 공장에서 이제 의류 이제 후드티 같은 거 이제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하려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250 정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래 차를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너무 빠듯하니까 좀 최대한 이제 싼 데도 가서 이제 좀 단칸방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서. 그 입주민이시죠? 정말 지금도 마음속으로 반성 진짜 깊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와,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나요, 하루아침에? 근데 너무 제가 들은 거랑 되게 달라가지고요. 네,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수많은 분들이 삶 안 바뀐다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저 스스로가 저를 이제 다시 뒤돌아보고 남은 인생 동안 더 열심히 한번 남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적어놨나 본데? 자필 사과문까지 작성한 갑질남. 사과를 받은 주민들도 의아하긴 마찬가지입니다. 17일 날까지만 해도 엄청 화내다가 갑자기 18일 날 게시글을 올린 이후 명예훼손과 법적 조치를 운운하던 주차 갑질남의 태도가 하루 만에 돌변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달라지는 게 너무 신기한데. 완전 들리죠 지금. 그래서 뭔가 제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분명히. 무려 8개월간 주민들을 괴롭힌 뻔뻔한 주차 갑질남. 갑자기 이렇게 사과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주민들은 그 이유가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게시글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닉네임 아카라카초. 그가 올린 글엔 그간 갑질남의 불법적인 행적과 치킨맨으로 활동한 과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치킨맨이요? 그러니까 주차 갑질남의 정체가 불법적인 일을 업으로 삼았던 치킨맨이라는 것. 해당 글을 쓴 아카라카초를 만나봐야겠습니다. 무슨 일이죠 대체? 한참의 망설임 끝에 그는 자신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해달라며 우리와의 만남을 허락했는데요. 네네, 저희 지금 가고 있어요. 네, 한 10분 정도. 네네. 곧바로 그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평소 약한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이들을 비밀리에 추적해 대신 응징해준다는 유저 아카라카초. 이번에도 주민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도움을 주고 싶었답니다. 멘틀이 차주한테 연락을 했어요. 인스타 DM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 반성하지 않는 그의 태도에 화가 났다는데요.
이 사람은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다. 그는 치킨맨을 찾게 된 경로는 묻지 말라며 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닉네임 치킨맨, 빅보스맨의 오른팔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정도라고 하시는데 그 사람. 가면 쓴 사람. 예, 오늘은 유튜브 방송을 할 때 닉네임 치킨맨, 빅보스맨의 오른팔 빅보스맨이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 누군가 나서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피해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도와주고 있고 저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고. 영상 속 남자는 주차 갑질남이 아닌 피해자를 돕는 공익 제보자로 비춰졌는데요. 어떤 이 새끼 진짜 죽여버리라니까 제가. 180도 다른 그의 모습, 무엇이 진짜인 걸까요? 빅보스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구속에 있는 상태예요. 넷플릭스 마이너들의 개인랜드 해외 선물 주식들 각종 불법을 저질러 지금은 교도소에 있다는 빅보스맨. 그리고 그의 오른팔 치킨맨. 치킨맨이라는 사람이요? 전부 갈비라면서 빅보스맨과 사치를 부리며 불법적인 일을 함께 저질렀던 치킨맨. 그는 무엇이 두려워 갑자기 사과를 했던 걸까요? 제일 두려워했던 거 제가 봤을 때 피해자들이 나타나는 거. 저한테 조치가 지금 되게 많이 오고 있어요. 이게 다 피해자예요? 어머. 지금 보시는 이게 치킨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제보를 한 분들의 메시지입니다. 주변에서 뱀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왜 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환하니까요. 공식적으로 할 때 자기는 그 이후에 정말 선량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다 했는데 그 빅보스가 했던 행동들을 그 사람이 뒤에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카라카초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는데요. 사진 속 뱀가 4명이 뱀인 것 같습니다. 뉴스에도 갑질남의 차량으로 나온 이 흰색 차량이 사실 피해자의 차라는 겁니다. 대체 무슨 말일까요? 제가 갑질이라고 뉴스에 나온 걸 봤는데 그 뉴스 보니까 제 차더라고요. 아니 그 1년 동안 찾아다녔는데 무슨 일이죠 대체? 부모님의 차라고 했던 이 차를 피해자는 1년 넘게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사기당한 사람들이 한 100명이 넘거든요. 100명이 넘어요. 그 나쁜 새끼예요 그 새끼 진짜. 그리고 치킨맨의 또 다른 피해자.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얘 이거 잘못 들어가면 진짜 빵에서 죽어요. 나와서도 죽든가. 왜요? 피디님 보세요. 돈이 액수가 1, 2억? 얘들은 1, 2억이 돈이라고 생각 안 해요. 장난치 300억이에요. 잡혀있는 돈만 300억이에요. 진짜 돈인 거죠? 네. 이야. 다 진짜 돈이에요. 더 있었죠, 이거보다. 저게 다 얼마예요? 일주일에 회수되는 돈이 적어도 5천이었다고 했어요. 많게까지는 8천에서 9천까지도 갖고 온다고 그랬어요, 현금으로. 속히 말하는 포르쉐, 람보르 뭐 이런 거 타고 오면서 방방방방 거리면서 렌트야, 개인 렌트. 근데 뭐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지만 그냥 편법이야. 그러니까 피해자들에게 내 명의로 외제차를 한 대 뽑자. 그리고 이 차를 가지고 렌트카로도 좀 사용을 하자. 그 수익금도 너한테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을 뉴스에서 확인했다는데요. 차가 선생님 차예요? 네. 주행 중이던 BMW 미니 쿠퍼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활용과 함께 불이 타고 연수도 없는 상황이 됐으면 저는 지금쯤이면 아마 진짜 죽었을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이 세 사람이 모두 동일 인물입니다. 분명 렌트를 한다고 했는데 왜 치킨맨이 이 차량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냥 자기들이 골라 탄 거예요. 사탕 골라 먹듯이. 피해자의 명의로 구매한 고급 차들은 재력을 과시하는 용도로 모두 자신들이 타고 다니며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찍어요. 차 너무 많다. 세차하기 너무 힘들다. 지하 주차장에 개인 렌트로 뽑았던 차들이 쭈르르 세워져 있어요. 야, 차량이 늘어날수록 그들의 사치도 극에 달했다는데요. 차를 구매할 땐 캐피탈 업체와 작당해 차값의 2배 정도를 대출받아 돈을 챙긴 정황도 있답니다. 예, 캐피탈 업체가 있고 전천 매매 상사가 있고 이제 빅보스맨 일당들 있지 않습니까? 서로 짜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차량 명의자가 납부하면 되는 거니까. 나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런 걸 올릴까요? 누나한테 쫄랐다? 뭐 했다? 이 다 사기네? 네. 놀라웠죠. 얘는 이게 기본이에요.
내 차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매달 할부금을 내야 하는 피해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자기들 내 일 아니잖아. 니들 명이잖아. 네 명이잖아. 근데 왜 나한테 얘기를 해? 돈이 적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돈 없다는 거에 서러움을 느끼게 해준 거잖아요. 제 아이가 좀 자라면요 감옥 갈 생각하고 있었어요. 얘 하나 죽이든 진짜 관심 불구를 만들든 어떻게든 쇠가 빠지게 벌면 갚을 수 있는 돈들이에요 다. 근데 하는 태도들과 하는 행실들이 너무 썩어 빠졌잖아요. 말은 똑바로 해. 책임 전가는 그렇게 하는 거야. 아, 진짜 못 받아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어느 정도 피해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도와주고 있고. 피해자 편에 서서 도와주겠다고 했던 치킨맨. 자기가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배를 지가 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나한테 와서는 차를 찾아주겠다고 하면서 10% 뭐 15% 이렇게 돈을 요구하더라고 차 탔는데. 그는 차를 찾게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또 돈을 요구했는데요. 아이고. 라는 그 빅보스는 리플리 증후군이다. 이런 거는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서 빠져나왔다. 그림 같은 얘기지 않아요, 정말? 아야, 난 참 진짜 막 이거 불쌍하다. 나는 진짜 나랑 시키는 대로만 했다. 제일 많이 알고 제일 많이 행동대장으로서 움직이고 모든 실천은 다 걔가 했는데. 대체 그의 말은 어디까지가 진실인 걸까요? 애초에 진실이란 것이 있긴 한 걸까요? 이사 가시나 봐요. 오늘 아예 집 빼시는 거예요? 네. 빨리 수습하고 도망가는 것 같은데요. 미니쿠퍼차는 어디 있어요? 제가 따로 뭐 전화해서 말하겠습니다. 명품들 굉장히 많던데 그거 다 공장에서 일하시고 돈 받으신 거예요? 혹시 피해자들 돈 아니에요? 명품 사고 아, 그거 아니에요. 그럼 돈 어디서 나셨죠? 옛날부터 제가 모아놓고 선물 받고 한 거예요. 빅보스랑 해서 돈 모았던 거. 아니요, 그거는 별개입니다. 그럼 뭐 해서 그렇게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벤츠 차주분한테 왜 돈 요구하셨어요? 저는 그거는 나중에 기사조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제보는 왜 하셨던 거예요 그때? 그때는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방송 나가는 걸 원치 않은데 이렇게 계속 뭐 무작정 내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 저희가 원치 않아도 그럼 방송에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반론권을 드리러 왔어요. 이쪽 분이 경찰 아니시잖아요. 가자, 미안해. 저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 피해 있는 거 싫어서. 시민분들 이렇게 피해 입는 거 그렇게 싫어하시면서 이렇게 네. 많은 사람들이 피해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됐어, 그럼 말 그만해 그냥. 가자. 저 듣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분명히. 근데 이해가 안 되네요.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호소는 그에게 들리지 않는 걸까요? 다시 그에게 연락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주차 갑질을 벌이고 피해자들의 돈으로 화려하게 생활하고 있는 치킨맨.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제보자를 통해 치킨맨과 빅보스맨을 잘 알고 있다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진짜 우리 옆에서 내가 솔직히 형님하고 그래 형 동생 하면 도와주고 있어. 근데 그럼 치킨맨이 돌아서서 막 제보하고 했을 때 어떤 생각? 똑같았죠. 왜냐면 솔직히 아까도 했지만 치킨맨이 또 제가 데리고 갔다가 신분하는데 빅보스 3년간 붙어 있었는데 하는 거랑 써보니까 욕먹을지만 골라서 하고 또 억울로 끌려가지고 또 이러니까 전 크게 받는 거죠 저는. 치킨맨은 벌을 안 받았어요? 빅보스 사실 지금 빅보스도 벌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빅보스가 지금 이 차 사건으로 지금 재판받고 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형님이. 근데 이 차 사건은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이에요. ING 그래서 피해자가 계속 생기는 줄 알고. 현재 경찰 뇌물수수 혐의로 복역 중인 빅보스맨. 피해자들은 그가 무서워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는데요. 190 정도? 키가 몸무게는 100한 3, 40kg 되시는 거예요. 빅보스맨과 함께 일했던 동료 또한 그가 두렵다고 말합니다. 걱정돼요. 저 지금 잘하고 있는 짓인가. 이제 빅보스님이 나와서 너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조금 겁이 나죠. 피해자들이 두려운 건 빅보스맨의 막강한 권력 때문일 거라는데요. 신고가 안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이게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던 건가요?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올라와서 몇 번 보는 걸 봤어요. 직접? 네. 그리고 이게 들어가는 것도 신고해. 그냥 떨어봐. 어차피 나는 나와. 든든한 경찰이 있었고 우리 어차피 돈으로 다 구워 삶았으니까. 저 서정한테도 매달 얼마씩 주고
돈질했으니까 또 변호사도 좋은 애도 있었겠죠. 그나마 이게 약간 수면이 올라왔다는 것도 저는 참 대단하다고 봐요. 피해자에게 차의 행방을 알려주기로 한 치킨맨. 하지만 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제보 받고 이제 해주셔가지고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다행히 커뮤니티 회원들의 도움으로 차를 찾은 피해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왔습니다. 네, 진짜 고마운 분들이네요. 맞아요. 내 집 사람들이 와서 보기에는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저거예요? 예, 차를 좀. 불에 탄 뒤 오랜 시간 방치된 그의 차량. 예상은 했지만 막상 자신의 녹슨 차를 마주하니 분노가 침입니다. 이 개 놈들. 아니 저걸 저기다 숨겨놓고 얘기도 안 해주는 거예요. 제 이런 상태의 차에다가 제가 돈을 붓고 있었고 찾고 나니 너무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지금 한 번 타보지도 못한 이 차에 각종 벌금과 보험료까지 아직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도 모른다는데요. 할부금을 다 갚지 않아 배차조차 불가능한 상황. 다행히 커뮤니티 회원들이 그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차량 견인과 보관까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게 좀 믿겨지지가 않아요. 저 차에 돈을 또 계속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과연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차키는 건졌다. 저 차키 처음 앉아봐요 지금. 불탔지만 참 감직해야 되는 건가? 끝났네요. 아직 제대로 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신고를 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피해자. 이번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주차 갑질이라고 하는 그 작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금 드러난 여러 가지 어떤 많은 피해자들, 과연 이 사기 사건에 있어서의 핵심이 무언가, 그 실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의해서 추가적인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실화탐사대 방송 이후 빅보스맨과 치킨맨의 범죄 행각은 PD수첩에서 재조명됐습니다.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거구나. 빅보스맨은 폭력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밑에서 차량 관리와 자금 운용을 담당한 치킨맨. 이걸로 여기를 쳐놓으면 돼. 이렇게. 예. 여기. 요거. 이거. 저도 총 맞고서는 살이 파였었거든요.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계속했죠. 양진호처럼.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 중고차 시장. 바로 이곳이 빅보스맨과 치킨맨 일당의 무대였습니다. 나도 여기서 렌터카 사가지고 시라고요. 밥을 크게 했다는데. 사기당한 사기당했다고요? 자동차 살보로 샀는데 돈 벌어주겠다는 거 아니야?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매할 때 하자가 많은 차를 물색해 바가지를 씌운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6천만 원짜리 차를 뭐 1억으로 차를 뽑아가지고 그 나머지 4천만 원을 씨가 자기 명의나 자기 가족 명의로 돈을 받아갑니다. 수익은 고사하고 할부금이 연체돼 피해자들이 항의하면 폭언을 퍼붓습니다. 뭘 뭐가 어떤 건데? 같은 씨들, 야 이 씨놈들 같은 걸 지금까지 돈 못 벌었어 다들? 까고 사람들 차 갖고 노는 것 같은데, 어? 차
주면 돼 같은 거. 어? 피해자들에게 차를 돌려주지 않고 대포차로 넘겨 목돈을 챙긴 일당. 개인 렌트 사업은 말뿐 팔아치우지 않은 차량은 자신들의 여가 생활에 이용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막 물놀이 하면서 짜장면 시켜 먹고 이런 영상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예요? 네, 똑같은 차예요. 결국 피해자의 차는 도로에 방치된 채 발견됐습니다. 차량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투성이에 네, 시트 다 찢어져 있고 여기에 도퍼가 훼손돼 있었고 네, 그리고 시트도 다 찢어져 있었고 네, 흡투성이에 앞으로 매달 갚아야 하는 할부금만 월 430만 원. 이게 끝이 날까? 네, 막연하게 그래요. 할부 3년 남았잖아요. 내가 그 기간을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법이지만 처벌되지 않는 법망의 허점. 전국 곳곳에서 일당의 수법과 유사한 개인 렌트 사기 피해자들이 쏟아졌습니다. 빅보스맨 김 씨는 평소 경찰이 뒤를 봐준다고 과시했습니다. 야, 내가 뭐 나는 아는 경찰 없냐? 나는 누구보다 경찰들을 많이 알고 있고, 어? 형은 안 알아봤겠. 빅보스맨이 그 A 경찰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줬어요. 타라고. 그걸 어디서 줬냐면 저희 집 밑에 지하 주차장에서. 경찰의 유착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대가를 받았는지 경찰청에 물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뭐 이번 뭐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제보를 해주신다면 네. 그에 대해서는 뭐 조사가 필요한 건 수사를 하는 거고 징계가 필요한 거면 감찰을 하는 거고. 결국 당시 주차 갑질로 범죄 의혹을 촉발시킨 치킨맨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어떤 조사 받으러 오신? 혹시 면에서 조사 다 받고 다 인정하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근데 그 씨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테 이제 그때 이제 받았어요. 이제 렌트를 하다가 이제 그 수십 대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있던 차량을 이제 제가 받은 거예요. 그거는. 넉 달이 지난 현재 유착 의혹이 있던 남양주 경찰서 외에 부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그 전부터 수사를 계속 진행해온 거 있었고 그 중에 저 방송이 좀 나갔었던 부분이고 관련자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다 같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벤츠 차량 외에도 지금 다른 피해자들 건까지 같이 통합 수사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빅보스맨 그 사람도 같이 수사 중인 건가요? 네네. 예상되기는 한두 달 정도 안에는 뭐 결론이 날 것 같은데 뭐 유동적인 사항들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답변드리기 좀 그렇네요. 주차 갑질남의 등장으로 시작한 실화 탐사대의 추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말까지 우리는 지켜보겠습니다.